우리가 멘탈이 강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선배가 You suck at life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새끼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내가 내 책상을 봤어, 내 침대를 봤어, 내 옷장을 봤어. 한심하다. 한심하다. 평소에도 멘탈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몸도 당연히 건강해야죠.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막 나이가 이제 나중에 뭐 60, 70, 80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건강해야지 내 가족도 케어할 수 있고 네. 내 주변 사람들도 그쵸.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건강이라는 게 꼭 말이가 아니에요. 자기 마인드. 머리에서 나오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멘탈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멘탈이 강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내가 목표가 있든 뭐 꿈이 있든 내 가족을 케어해야 되든 다 마인드에서 나옵니다. 멘탈이 강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 책은 저희가 5분께 댓글 써주신 5분께 선물해 드릴 건데요. 더 빅토리북. 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대다 보니까 네. 좀 꼰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겠죠. 왜 좀 나이 들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입만 열어도 꼰대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뭐 멘탈이 강해야 된다. 정신력이 일단은 기본이 돼야 한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잖아요. 좀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하고 막. 아, 강조는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강조라는 게 제가 막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세미나 열면 듣고 싶은 사람만 저한테 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책도 그냥 이제 구매하고 싶은 분들, 또 읽고 싶은 분들, 그쵸. 또 이거 갖고 힘 받고 싶은 분들만 구매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누구한테 절대로 누구 뭐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강조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꼰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아, 나 이런 목표 있다, 이런 꿈이 있다. 근데 그거 갖고 막 잔소리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게 꼰대지. 근데 나는 항상 하고 싶으면 해. 마인드가 그쪽으로 가는데 열정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해봐. 물론 실패할 수 있지. 근데 실패도 좋은 거야. 많이 배우기 때문에,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하. 어떤 뭐 캠프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훈련하는 거 촬영하시러 네. 오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멘탈을 강조하는 거고. 맞아요. 예. 근데 하기 싫으면 안 저는 해도 된다. 누구 설득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귀찮고 또 내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럼 내비둬요? 예. 냅둬요. 당연히 냅둬죠. 당연히. 근데 또 저의 어드바이스 원한다면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주죠. 근데 이런 책도 사실은 왜 투자책도 그렇고 투자를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봐요. 좋은 인문학 책도 열심히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네. 그걸 필요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안 보고. 사실 이런 책도 이미 멘탈이 어느 정도 강하거나 멘탈을 더 키우고 싶은 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네. 약한 사람들은 또 안 볼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멘탈이 있었지만 네. 저도 이런 명언 들었을 때도 더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 기존에 생각했던 게 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을 제가 엄청 동의를 하고 또 저희 경험하고도 너무 잘 갔기 때문에 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의미로 이 책을 썼어요. 어릴 때부터 멘탈이 강하셨어요? 네. 어린 나이에 또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났댔나? 미국에 아니, 태어나셨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이민 갔습니다. 3살 때. 네.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셨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멘탈이 강해지던가요? 그렇죠. 근데 멘탈은 저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네. 멘탈하고 마인드세트는 조금 다릅니다. 멘탈은 약간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 멘탈이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그게 좀 정해져 있어요. 마인드세트는 이제 살아가면서 할 때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새로운 마인드세트 얻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하시면 비즈니스 마인드세트가 있으면 그러면 더 그만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죠. 스포츠 하는 사람은 경쟁적인 마인드세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인드세트는 되게 다양하고 또 경험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것도 생기고 또 없애야 될 때는 또 없애야 되고 그렇습니다. 멘탈이 이제 선천적인 거고 네. 마인드 세팅은 이제 후천적으로 더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네. 또 그 이근대위님이 그 뭐 어디 인터넷 이런 데 찾아보면은 어록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어록. 그러니까 어록. 명언 같은 거. 아, 네네. 거의 뭐 나무 위키 들어가니까 이만큼 있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명언들이. 몰랐어요. 안 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근대위님의 그 어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근데 약간 좀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뜻이 잘 전달 안 된 거라고 하던데 진짜 네. 의미는 뭐예요? 그 인성이라는 게 네. 그게 뭐 attitude 영어로 뭐 attitude나 아니면 또 내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내가 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근데 인성 문제 있냐 내가 이거 물어봤을 때 물론 영어로 생각하고 그 말을 뱉은 건데 근데 이 사람의 캐릭터 문제가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캐릭터 문제라면 불량.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불량이 될 수도 있고 캐릭터 불량. 어떤 아예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애티튜드라는 게 태도, 네, 태도도 될 수 있고 예. 예, 성격하고 더 가깝습니다. 성격에. 예.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는 되게 다양한 교육생들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인성 안 좋은 교육생들은 태도가 일단 안 좋아. 예를 들어 훈련 자세, 훈련 받기도 싫고 또는 교관에 대한 리스펙트도 없고 자기 동기에 대한 리스펙트도 없고 이 훈련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리스펙트도 없어. 이런 사람은 인성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도 교육시키고 싶지 않고 그리고 동기들한테도 피해갈 사람이야. 그러면 빨리 집에 가야 할 사람. 그렇죠. 빨리 집에 가야 될 사람이죠. 내보냅니까? 보통 저는 UDT 교육대장이었어요. 그래서 UDT 훈련 시켰을 때는 내 임무는 훌륭한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이제 실무에 데리고 오는 게 저의 임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성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냉정하게 잘라야 돼요. 냉정하게. 나중에 팀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하고 제가 생활하고 싶지 않고 또 작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커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UDT는 직업 군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직업군인이에요. 어떻게 잘라요? 훈련 선발 과정이잖아요. 선발 안 해버리면 누구나 UDT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UDT에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원해가지고 그 선발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 이 선발 과정까지 가는 것도. 왜냐하면 그냥 서류 전형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자료 평가에서도 탈락될 수 있어요. 아무나 UDT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나 또 그 선발 과정에 갈 수도 없어요. 그 선발 과정 가는 자체도 명예입니다. 근데 내가 선발 과정에 도착했으면 이제 훈련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네가 이 훈련 극복하면 그러면 UDT 요원이 될 수 있어. 근데 웨이팅 리스트가 있겠죠. 많은 상남녀들이 자기가 상남녀라고 생각해. 그러면 특수부대 가고 싶어해. 웨이팅 리스트가 있겠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UDT 지원자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기수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00명이 지원했으면 1,000명 다 한 기수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발해요. 선발해가지고 오케이 이 100명 예를 들어 100명만 이제 이 선발 과정에 초대하겠다. 그러면 선발 과정에 들어와요.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해군 특수전 초급반이에요. 그 초급반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면 그 힘든 훈련 6개월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UDT 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급반이라고 하니까 참 귀여워 보이긴 한데 그 살벌한 거 아닙니까? 되게, 초급반도. 맞아요. 되게 힘든 훈련이죠. 초급반이. 근데 어차피 거기를 통과하지도 못할 거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초급반에는 그 종이 있어요. 태교종. 예? 태교종. 태교종? 예, 종이 있어요. 땡땡땡. 퇴교. 네. 집에 갈랍니다. 종 그렇죠. 치는 거. 집에 보내주세요. 네. 그럼 그 치면 그냥 세 번 갈 수 있는 치면 거예요? 하나, 둘, 셋. 땡땡땡 이렇게 3번 나오면 그러면 그냥 태교 조치가 돼요. 그래 빠이빠이. 이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일반 해군으로 가는 거죠. 특수부대는 안 돼요. 근데 그냥 일반 해군 가면은 뭐 좀 있다가 전역하는. 그렇죠. 자기 복무 기간 다 끝나고 그때 집에 가면 되죠. 맞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군인들도 처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네. 하는 일인데 네. 뭐 급여 수준이라든지 또 왜 이런 용병으로 가게 되면은 네. 어떻습니까? 이런 처우 대우가. 대우라면 경제적으로. 그러면 돈요? 그렇죠. 돈 얘기하는 머니. 거죠. 일단은 UDT에 가고 싶으면 아예 돈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월급 얼마나 받냐 이거 따지면 안 돼요. UDT가 좋아서 또는 특수부대가 좋아서 가려고 하는 거지. 최고의 엘리트. 그러니까 어차피 미군들은 다 지원이잖아요. 의무 복무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군대에 가야 되면 그러면 제일 빡센 데 가겠다. 제일 멋있는 데 가겠다. 그리고 또 그거 떠나서 뭐 나는 어차피 군대 갈 필요 없어요. 미군처럼. 저는 그랬어요. 저는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선. 네. 네. 제가 만약에 군대 가기 싫었다면 아예 한국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그냥 내 생활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마인드세트가 뭐였냐면 나는
의무복무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서 가는 군인이란 거지. 직업. 그래서 나는 그 월급에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줄 건지. 마찬가지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나는 돈 아예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용 군인이잖아요. 네네. 내가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 그러면 제가 우크라이나 군에서 나한테 돈 얼마나 줄까? 이런 생각을 한 적 없고 마찬가지 제가 UDT 갔을 때 내가 장비로서 얼마나 월급 받을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우를 뭐 크게 생각 안 했죠. 돈은. 그러면 질문한 네. 제가 뭐가 됩니까? 아,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이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수준이 궁금한 거예요. 네. 목숨 걸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영국 뭐 PMC 네. 용병도 가고 하는데 그때는 돈 따졌죠. 왜냐하면 나라에 충성하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거기 완전 이제 프로로서 가는. 그렇죠. 내 경력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이제 용병들은 돈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임무 나한테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 미션 하면 돈 얼마나 줄 거야? 이 사람 죽이는 걸 원해? 또는 이 사람 경호하는 걸 원해? 계약으로 딱. 그러면 계약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 러시아에도 그런 용병 부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프리고진 이런 것처럼. 네, 그 완전히 돈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그걸로 또 이제 엄청난 또 군사도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 몸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연예인들 또는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출연료가 있잖아요. 예, 예. 이 드라마에 나왔으면 좋겠다. 출연료 얼마?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션을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리스크가 얼마나 위험해.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려. 그리고 또 얼마나 내 손이 많이 가. 얼마나 복잡해. 거기에 따라서 제가 금액을 부르겠죠. 그건 완전히 이제 계약 관계로 프로로서 하는 것과 네. 그리고 이제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유리티가 아무리 좋아서 이제 간 것도 있지만, 근데 월급이 너무 적으면 그러면 일반 생활하는 생활이 안 되죠. 자체가 힘들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월급 갖다 줘야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월급이 예. 되게 작았어요. 되게 작은데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저도 기억하는 게 제가 대위였을 때는 300 못 찍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적었어요. 네, 그래서 뭐 밖에서 이제 숙소 뭐 좀 괜찮은 오피스텔 강남에 그냥 오피스텔 그래도 2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 월급이 200대가 되면 그러면 그런 오피스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물론 저는 진에서 근무했으니까 거기는 이제 물가가 훨씬 더 싸죠. 서울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룸에서도 살고 그리고 또 군에서 지원하는 그 장교 기숙사, 장교 아파트. 예, 장교 기숙사. 총각들은 이제 기숙사에서 살고 가족이 있으면 아파트.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생활했죠. 근데 이거는 또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프로로서 하는 것과 또 목숨을 걸고 또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다 이제 또 다르고. 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근대위님 어릴 적이었나 학교 다닐 때였나 인생의 딱 한마디로 인해서 바뀐 게 있다 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면서요? 미국에서. 예. 네. 좀 기억에 남는 명언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건 네. 사실은 명언보다는 완전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선배가 그냥 1년 선배밖에 안 됐어요. 1년 선배인데 근데 You suck at life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 suck at life. 뭐 망한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you suck at basketball이라고 표현하면 그럼 너는 농구를 존나 못한다. 네. 아니면 족같이 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You suck at life도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You suck at life. 이걸 이제 책에서는 인생을 존나 못한다. 인생 이런 개판이다 뜻이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인생이 개판이다. 예. 근데 더 웃기게 말하면 인생을 못한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생을 못한다. 이게 웃기잖아요. 그 말이. 네. 농구를 못한다.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을 못한다. 어색하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대학교 You 때. suck at life.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물론 이제 그 상황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근데 하시나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룸 인스펙션이었어요. 네. 저는 군사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방 점검 있잖아요. 민간 대학교에서는 누가 방 점검해요? 뭐 점호 시가처럼 점호 때 점하고 좀 달라요. 청소 상태 보고 막. 예. 평소에. 예, 평소에 룸 인스펙션이 있어요. 우리 방을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게 엄격하게 점검해요. 막 흰색 장갑 껴가지고 막 먼지 있는지 선반 위에 없는지 먼지 쓱 하고 말하는 거.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거 떠나서 저는 왜 막 이런 거 저런 거 칼 잡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칼각? 칼각?
왜 침대를 칼각 잡아야 되는지, 왜 책이 막 제일 높은 것부터 해가지고 툭 이렇게 막 작은 것까지 해야 되는지, 왜 옷이 아주 이제 예쁘게 걸려 있어야 되는지, 네. 또 옷도 왜 이렇게 접고 서랍에 넣어야 되는지, 그냥 서랍에 쳐 집으면 되지. 그런 마인드셋이었어요. 저는 그냥 멘탈만 강했지, 막 처음부터 멘탈이 강했지. 근데 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그런 막 정리, 깔끔한 마인드셋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싫어했던 그 선배가 그 말 했을 때 모욕으로 들렸지만, 네. 근데 맞는 얘기였어요. 내가 좀 생각을 했어요. 이 새끼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지? 근데 맞는 말이었어요. 진짜 개판. 내가 뭐냐면 개판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내 책상을 봤어. 내 침대를 봤어. 내 옷장을 봤어. 존나 한심하다. 존나 한심하다. 그때부터 좀 메타인지가 된 거네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 날에 완전 에브리띵 칼처럼 잡아봤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근데 왜 잡았냐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해보자. 해봤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혜택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게 우리가 퇴근하면 네. 또는 어디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출장 갔다 왔어. 자기 집에 가는데 진짜 무슨 특급 호텔 같아. 침대가 딱 칼 잡혀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깔끔하죠. 좋잖아요. 예. 거기에 딱 좋게 릴렉스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책상이 완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체계적으로 살 수도 있고. 요새는 우리가 또 페이퍼워크도 많잖아요. 저도 네. 이제 회사 운영하니까 막 페이퍼워크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철별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고 더 훨씬 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을 아껴요. 체계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옷도 다 예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옷 선택하는 것도 쉽고, 오늘은 이거 입어야 되겠다, 저거 입어야 되겠다, 더 빠르게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또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따라오는 혜택들이 엄청 많고, 또 사람들이, 손님들이 내 집에 오면 다 놀려요. 되게 리스펙트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고, 또 프로페셔널 이미지를 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프로페셔널 이미지가 있으면 더 신뢰감이 가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있어. 막 모든 게 다 개판이야. 플러스 몸 관리도 잘 안 해. 그러면 신뢰감이 그냥 완전 떨어져요. 아무리 뭐 일 잘한다고 해도 그게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 뭔가 체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혹시 냉장고 열면 이렇게 막 음료수도 이렇게 브랜드가 다 앞에 나오게끔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결벽증까지는 아닌데 근데 잘 정리되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게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가 내 걸 다 망가뜨려요. 잘 정리를 이게 해도 또 성향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또 부부싸움 나기도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관리하는 것은 다 완전 칼각인데 그렇다고 막 모든 레이블 막 앞으로 봐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결벽증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지장이 있어요. 강박으로 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좀 좋은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냉장고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게 와이프가 이제 요 방송 이제 부인께서 보실 겁니다. URL을 많이들 공유해 주십시오. Tariff.